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의 또 다른 이름은 안산 동화 읽는 어른 모임, 줄여서 안동모입니다. 옛날 옛적, 갓날가 쪽은 안동모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 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손도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갓날가적 황선희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오늘도 텐션이 좋으시네요. 그래요? 네. 확 표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신나는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아, 어떤 신나는 일이 그렇게 지금 많았죠? 날씨도 너무 좋고 아, 그쵸. 행사도 너무 많고 아, 갈 축제. 곳이 많아요. 갈 곳이. 아, 축제. 네. 맞아요, 맞아. 여기저기에서 축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축제에 많이 다녀오셨어요? 저 지난주에 네. 너무 영광스럽게도 네. 그 유명하신 분들 만났잖아요. 아, 어떤? 부키즈콘 행사가 있었거든요. 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아쉽게 저는 참석을 못했는데. 네. 행사가 엄청 컸잖아요. 네네네. 네. 어도연에서도 참석했었죠? 네, 부스 3번에 우리 어도연 부스도 있었고요. 책 네. 읽어주기를 열심히 이제 회원분들이 돌아가면서. 네. 저희 안동모 회원들도 참석하셨던 거죠? 네네. 아주 그 단톡에 보니까 막 그 표정들이나 이런 모습이 너무 그 재미있게 올라오셔가지고 네. 아, 나도 꼭 가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아, 네. 그 IPA라는 국제놀이연맹에서 로빈이라는 분이랑 그 런던 플레이 미국의 런던 플레이에서 오신 피오나라는 분들이 정말 그 세계적인 주옥 같은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회장님들이.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랑 같이 사진을. 아, 맞아요. 초롱쌤이 사진 찍어주셨죠. 아, 초롱쌤이 그냥 일본어면 일본어, 영어면 영어. 네. 제일 부러울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그 세계적으로 놀게 되는 그런 행사 자리가 아니었나. 네, 그런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영광이었고, 네. 근데 또 아쉬운 점은 네. 그렇게 이제 놀이가 중요하다 네. 해서 이제 그 스트릿 차 없는 거리 이런 식으로 네네네.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네. 놀이가 중요하다 이런 게 이제 그거였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준비한 그게 이제 코너가 어떤 그 키즈 카페로 보이는 그런 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설이 이만큼 좋고 엄마들이 이만큼 아이들 관리가 잘 되고 편하게 지켜볼 수 있는 어떤 거, 아이가 어떤 코너에서 얼만큼 머물렀고 이렇게 아이가 얼마나 재밌게 놀았느냐가 아니라 아이가 노는 시설이 얼마나 좋았느냐 이런 식의 그런 시설이 생겨나고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그런 이제 새로 생겨난 곳을 그랬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거네요. 좀 아쉬웠습니다. 네네. 옛 이야기에 대한 다음 날 강의가 있었는데 그것도 정말 재밌었을 텐데 오전 강의를 제가 놓쳤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저는 다른 강의가 있어가지고 다른 곳을 갔다가 오후만 참석을 해서 그 컨퍼런스 외에도 요즘 정말 가볼 만한 축제나 행사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디 또 가볼 만한 데 있을까요?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앞으로 있을 곳을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다녀왔던 곳들은 지금 네네네. 쭉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지난주에는 그 단원 김홍도 축제 거기 네네 거기 사생대회를 갔다 왔고 네 그리고 그 전날 그 성감학원 그 추모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그 평생학습관에서 행사가 또 평생학습 축제 또 있나요? 9일날 했었죠.
아, 9일날 지났군요. 네. 그것도. 네. 저는 의왕에 살잖아요. 그래서 의왕에서도 그 제가 문화원에 속해 있어요. 문화원에 속한 회원이거든요. 네. 의왕 문화원에 속한 그 사군자반 회원인데 맞아요. 네. 거기에서도 축제가 있었답니다. 10월 3일이었고요. 그것도 지났네요. 가서 그 사군자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스에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참여를 했습니다. 아, 네. 미리 알려드리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아, 뭐 내년에도 이 그 문화원 행사 같은 건 매년 열리고 있거든요. 네. 아마 다른 행사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지금 지역마다 곳곳마다 지금 행사가 많아서 네. 가실 곳이 많을 거예요 아마. 네. 주머니 다 털려 애들한테. 두둑히 챙겨서 그 지역 축제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열린 음악 들으시고 오늘 지난주에 맞아요. 지난주에 또 이야기 읽다 말으셨잖아요. 네. 뒷부분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네.
유미경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네. 태양은 가득히 주제곡이었는데요. 네. 프랑스어래요. 제목이. 네, OST로 가지요, 그냥. 태양은 가득히. 솔레일? 아하. 태양은 가득히 OST였습니다. 어우, 바다가 너무 멋있네요. 그죠? 네. 주연 남자 배우를 보고 말씀하셨던 거 한번 해보세요. 아니, 거기 그 음악 이렇게 나가는 중간에 그 화면을 잠깐 봤는데, 주인공이 알랭드롱이잖아요. 진짜 전설의 네. 그 미남 배우.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잘생긴 쓰레기? 뭐라는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네. 아, 그래도 너무 멋집니다. 알랭드롱은. 네. 진짜로 젊었을 때 찍은 그런 영화인가 봐요. 엄청 멋지네요. 네. 안 그래도 곡 네. 소개를 하면서 네. 이 노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연령대가 가려지지 않을까. 네. 아, 근데 그 바다가 너무 멋진 그런 풍경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이 네. 노래 들으면서 그 영화를 꼭 찾아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그 뒷부분, 결말 부분 다시 읽어주세요. 네. 지난주에 어디까지 읽어드렸냐면,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달과 같은 은빛의 옷을 꺼내 입고서 또 이제 무도회장 두 번째 갔을 때 왕이 알아봤어요. 공주를. 그래서 공주에게 다가와서 만나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 네네. 거기까지. 네.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네. 춤이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도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춤이 끝나자 공주는 재빨리 사라졌고 왕은 공주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공주는 작은 벽장으로 돌아와 다시 털복숭이 짐승으로 변장했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에 가서 수프를 끓였습니다. 요리사는 아직 무도회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작은 황금물레를 가져와서 그것을 접시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수프를 부었습니다. 왕은 가져온 수프 맛을 보고 또다시 반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를 불렀고 요리사는 털복숭이가 수프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이번에도 왕 앞에 불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자기는 부엌대기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계집아이며 작은 황금물레 같은 것은 알지 못한다고 잡아떼었습니다. 얼마 후 왕은 세 번째 무도회를 열었습니다. 전과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요리사는 무언가 낌새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털복숭이 짐승! 너는 마녀가 틀림없어! 그래서 언제나 수프 안에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맛을 내니까 임금님께서 내가 끓인 수프보다 더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나 공주가 하도 사정하는 바람에 요리사는 잠깐 동안 무도회 구경을 하고 와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공주는 별처럼 빛나는 옷을 입고 무도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왕은 아름다운 공주와 춤을 추면서 그녀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습니다. 왕은 공주와 춤을 추다가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살며시 금가락지를 공주의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춤을 아주 오랫동안 끌라고 명령했습니다. 춤이 끝나자 왕은 공주의 손을 움켜잡으려고 했지만 공주는 있는 힘을 다해 뿌리치고 사람들 틈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재빨리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30분이 훨씬 넘도록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옷을 벗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망토를 그 위에 걸쳐 입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온몸에 검정칠을 하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가 하얗게 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엌으로 가서 왕을 위해 수프를 만들었습니다. 공주는 요리사가 없는 틈을 타서 황금 실패를 접시 안에 넣었고
왕은 접시 밑바닥에 놓인 황금 실패를 보고 털복숭이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춤출 때 공주에게 끼운 금반지가 털복숭이의 손가락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은 공주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공주는 뿌리치고 달아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바람에 망토가 조금 벗겨지면서 별처럼 눈부신 옷이 드러났습니다. 왕은 망토를 북북 찢어 공주의 몸에서 벗겨냈습니다. 갑자기 공주의 금발머리가 치렁치렁 늘어뜨려졌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숨길 수 없게 된 공주는 황홀한 옷에 쌓여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공주는 얼굴에서 재와 검댕이를 닦아냈습니다. 그러자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처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대를 신부로 맞이하고 싶소. 우리 영원히 함께 삽시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대한 결혼식이 치러지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Style someday. Oh, dream maker, you heartbreaker, wher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Two drifters off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a lot of world to see. We're after the same rainbows and waiting round the bend. My huckleberry friend, Moon River, and me. Hi, Hi, what you doing? writing? Good. 네, 귀에 익숙하신 곡이지 않았어요? 네. 티파니에서 아침을 나오는 문 리버였습니다. 여주인공이 직접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네요. 네. 여주인공이 혹시 오드리 헵번? 반할 만큼. 치죠. 여자가 봐도 네, 너무 댓글에 예쁘죠. 뭐라고 돼 있냐면 네. 천상계의 인물이라고. 천상계의 인물. 천상계의 외모라고. 알랑드롱의 잘생긴 미모, 잘생긴 외모 그거에 이은 오드리 헵번의 천상의 미모였습니다. 네, 너무 분위기 좋네요. 정말 영화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하얀 이와 붉은 인데요. 좀 이야기가 길어서 저도 두 번에 나누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하얀 이와 붉은 이. 옛날에 가난한 과부가 오두막집에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오두막집 앞에는 정원이 있고 정원에는 장미나무 두 그루가 있었어요. 하얀 장미가 피는 나무 한 그루, 붉은 장미가 피는 나무 한 그루. 이렇게 말이지요. 과부에게는 장미나무를 꼭 닮은 두 딸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눈처럼 하얀 장미 같다고 하여 하얀이였고, 다른 이는 붉은 장미 같다고 해서 붉은이였지요. 하얀이와 붉은이는
이 세상에 다시 없을 만큼 믿음이 깊고 착하고 끈기 있고 부지런했습니다. 다만 하얀이가 붉은이보다 조금 더 조용하고 부드러울 뿐이었지요. 붉은이는 풀밭이나 들판을 뛰어다니며 꽃을 찾고 나비를 잡는 것을 더 좋아했지만 하얀이는 어머니와 같이 집에 있는 것을 더 좋아했거든요. 하얀이는 집안일을 돕기도 하고 다른 할 일이 없으면 어머니에게 책을 읽어드렸어요. 두 아이는 사이가 좋아서 밖에 나갈 때면 늘 손을 꼭 잡고 다녔답니다.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하얀이가 이렇게 말하면 붉은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살아있는 동안 절대 헤어지지 말자. 그럼 어머니는 이렇게 덧붙였답니다. 너희들 콩 한쪽도 꼭 나눠 먹어야 한단다. 하얀이와 붉은이는 숲속을 돌아다니며 빨간 산딸기를 따곤 했습니다. 하지만 짐승들은 아이들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허물없이 다가왔답니다. 토끼는 아이들의 손에서 토끼풀을 받아먹고 노루는 아이들 곁에서 풀을 뜯어먹었어요. 사슴은 아이들 곁을 즐겁게 공중공중 뛰어 지나갔고요. 새들은 나뭇가지에 그대로 앉아 짹짹 아는 노래를 다 불러주었지요. 불행한 일은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너무 늦게까지 숲에 있다가 날이 깜깜해지면 하얀이와 붉은이는 날이 밝을 때까지 이끼 위에 나란히 누워 잤어요. 어머니는 의뢰 그런 줄 알고 있어서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하얀이와 붉은이는 또 숲에서 자고 아침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반짝이는 흰옷을 입은 예쁜 아이가 옆에 오두카니 앉아 있었어요. 소녀들이 쳐다보자 하얀 옷을 입은 아이는 벌떡 일어나 다정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얀이와 붉은이가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어젯밤에 까마득한 낭떠러지 옆에서 잔 곳이 아니겠어요. 몇 발자국만 더 내디뎠어도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졌을걸요. 어머니는 흰옷을 입은 아이가 착한 아이들을 지켜주는 천사였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얀이와 붉은이는 들여다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만큼 늘 집안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여름에는 붉은이가 살림을 맡았는데 매일 아침 어머니의 침대맡에 꽃다발을 갖다 놓았답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일어나기 전에 말이에요. 꽃다발에는 두 장미나무에 핀 장미가 한 송이씩 꼭 들어있었어요. 겨울에는 하얀이가 불을 피우고 부젓가락 위에 솥을 올려놓았어요. 비록 놋새 솥이었지만 얼마나 깨끗이 닦았는지 황금소처럼 반짝반짝 윤이 났답니다. 눈송이가 펄펄 날리는 밤이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얀아, 문에 빗장을 지르렴. 그러고 세 식구는 난로가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안경을 꺼내 큰 책을 읽어주면 소녀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시를 자았어요. 소녀들 곁에는 아기 양이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소녀들 뒤에는 하얀 비둘기가 횃대에 앉아 날개 속에 고개를 푹 파묻고 있었지요. 세 식구가 그렇게 다정하게 앉아있던 어느 날 밤, 누가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듯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붉은아, 어서 문을 열어라. 잠자리를 찾는 나그네인 것 같다. 붉은이는 빗장을 열며 가난한 남자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자가 아니라 곰이 시커먼 큰 머리를 쑥 들이미는 것이 아니겠어요? 붉은이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을 쳤어요.
아기 양은 매매 울고 작은 비둘기는 푸드덕 날아올랐어요. 하얀이는 어머니 침대 뒤에 숨었지요. 하지만 곰이 입을 열고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해치지 않을 테니까요. 몸이 꽁꽁 얼어서 여러분 집에서 잠시 몸을 녹이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어요. 불쌍한 곰아, 난로가에 누우렴. 털을 태우지 않도록 조심하고. 어머니는 소녀들에게 소리쳤어요. 하얀아 붉은아, 나오너라. 아무것짓도 하지 않을 게다. 믿을 수 있는 곰이야. 그제야 두 소녀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기 양과 작은 비둘기도 점점 다가왔지요. 이제 곰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곰이 말했어요. 애들아, 가죽에 묻은 눈 좀 털어다오. 하얀이와 붉은이는 빗자루로 탁탁 두드려 눈을 깨끗이 털어주었습니다. 곰은 난로가에 들어누워 흡족한 듯 기분 좋게 으르렁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들은 둔한 손님과 친해져서 장난을 쳤어요. 가죽을 손으로 쭉 잡아당기기도 하고 곰의 등에 발을 대고 국수 밀듯 밀기도 하고 개암나무 회초리로 때리려고 달려들기도 했지요. 곰이 으르렁대면 소녀들은 깔깔대며 웃었어요. 곰은 소녀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지만 장난이 지나치면 이렇게 소리쳤어요. 살려줘 얘들아! 하얀아 붉은아! 신랑감을 때려 죽이겠다! 식구들이 자러 갈 시간이 되면 어머니는 곰에게 말했어요. 난로가에 그냥 있어도 된다. 날씨가 아무리 춥고 사나워도 여긴 안전하니까. 날이 부옇게 밝으면 아이들은 바로 문을 열어 곰을 내보냈습니다. 그럼 곰은 하얀 눈 위를 터벅터벅 걸어 숲으로 들어갔지요. 그 후 곰은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찾아왔고 난로가에 들어누워 아이들이 아무리 장난을 쳐도 가만히 있었답니다. 검은 친구와 친해진 아이들은 이제 친구가 오기 전에는 절대 문에 빗장을 지르지 않았어요. 어느덧 봄이 가까워 오고 모든 것이 푸른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곰이 하얀이에게 말했어요. 이제 떠나야겠다. 여름 내내 못 올 거야. 하얀이가 물었어요. 사랑하는 곰아, 어디 가는데? 곰이 대답했어요. 숲에 가서 내 보물을 지켜야 해. 나쁜 난쟁이들이 훔쳐가려고 하거든. 난쟁이들은 땅이 얼어붙은 겨울엔 땅 속에 있어야 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 하지만 해가 비쳐 땅이 녹으면 흙을 뚫고 올라와 보물을 훔쳐간단다. 난쟁이들이 동굴에 가져다 놓은 보물은 다시 햇빛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 하얀이는 헤어지기 싫어서 슬펐지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곰이 좁은 문을 빠져나가다가 문고리에 걸려 가죽이 조금 찢어졌어요. 언뜻 금빛이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곰은 서둘러 걸어 곧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얼마 후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숲에 가서 나뭇가지를 좀 모아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숲에서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커다란 나무를 보았는데 나무 앞에 있는 풀 사이에서 무엇인가가 팔짝팔짝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았더니 쪼글쪼글 늙은 얼굴에 눈처럼 하얀 수염이 치렁치렁 늘어진 난쟁이였습니다. 난쟁이는 수염 끝이 나무 틈에 끼어서 줄에 묶인 강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소녀들을 보자 난쟁이는 이글거리는 붉은 눈으로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왜 이렇게 멀거니 서 있어? 와서 도와줄 줄도 모르니? 붉은이가 물었어요.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난쟁이 아저씨? 그러자 난쟁이가 대답했어요. 이 맹추 쓸모없이 호기심만 많아서 저 나무를 쪼개 부엌에서 쓸 장작을 장만하려고 했다. 커다란 통나무들을 떼면 얼마 되지 않는 음식이 곧 다 타버리잖니. 우리는 거칠고 욕심 많은 너희 인간들과 달라서 많이 먹지 못하거든. 난 나무에 쐐기를 잘 박았고 다 내 뜻대로 될 줄 알았지. 그런데 빌어먹을 나무가 너무 미끄러워서 느닷없이 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 바람에 순식간에 나무가 오므라들면서 아름다운 내 수염이 끼어버렸어. 수염이 나무 틈에 꼭 끼었으니 떠날 수가 있어야지. 멍청한 풋내기들이 재밌다는 듯 웃고 있구나. 정말 버릇이 없구나. 아이들은 애를 썼지만 수염을 뺄 수 없었어요. 수염이 꽉 끼어 있었거든요. 붉은이가 말했어요. 뛰어가서 사람들을 불러올게요. 그러자 난쟁이는 그르렁대는 목소리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이 정신 나간 멍청이! 누가 사람들을 불러오래! 너희 둘도 너무 많아. 더 좋은 생각은 없니? 하얀이가 말했어요. 조급하게 굴지 마세요. 좋은 수가 있어요. 하얀이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가위를 꺼내 난쟁이의 수염 끝을 싹둑 잘랐습니다. 난쟁이는 풀려나자마자 나무 뿌리 틈에 놓여있던 황금 자루를 냉큼 꺼내들더니 투덜거렸어요. 버릇없는 것들. 내 멋진 수염을 잘라버리다니. 둘 다 지옥에나 떨어져라. 난쟁이는 자루를 등에 들러매더니 아이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휙 가버렸습니다. 얼마 후 하얀이와 붉은이는 물고기를 잡으러 시냇가에 갔습니다. 냇가에 거의 다 왔는데 커다란 메뚜기 같은 것이 물 쪽으로 펄쩍펄쩍 뛰고 있었어요. 꼭 물에 뛰어들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소녀들이 뛰어가 보았더니 아까 그 난쟁이였습니다. 붉은이가 물었어요. 어딜 가려는 거예요? 설마 물에 뛰어들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자 난쟁이는 버럭 고함을 질렀어요. 내가 멍청인 줄 아니? 너희들 눈에는 안 보여? 빌어먹을 물고기가 나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안 보이느냐고. 작은 난쟁이는 냇가에 앉아 낚시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바람이 휙 불어 수염이 낚싯줄에 얽히고 말았대요. 그런데 바로 커다란 물고기가 덥석 미끼를 물었다고요. 약한 난쟁이의 힘으로는 물고기를 끌어당길 수 없었고 결국 힘이 센 물고기가 난쟁이를 자기 쪽으로 끌고 갔대요. 난쟁이는 풀줄기며 갈대를 손에 잡히는 대로 움켜잡았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나요? 꼼짝없이 물고기가 가는 대로 따라가야 했고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 위험한 지경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녀들은 딱 맞추어 나타난 것이지요. 소녀들은 난쟁이를 잡고 낚싯줄에 얽힌 수염을 풀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수염이 낚싯줄에 워낙 심하게 엉켜 있었거든요. 결국 작은 가위를 꺼내 수염을 조금 잘라낼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수염이 조금 잘려나가자 난쟁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멍청이들아, 남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 너희들의 예의냐? 수염 끝을 뭉텅 자른 것도 모자라 이젠 제일 멋진 부분을 싹둑 자르는구나. 이제 난 다른 난쟁이들 앞에 나설 수도 없게 됐어. 에이, 가다가 발병이나 나라. 난쟁이는 딱 그 말만 하고 칼대밭에 놓아두었던 진주자루를 끌고 바위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두 소녀를 도시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실이며 바늘이며 끈이며 리본들을 사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에 가려면 엄청나게 커다란 바위들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들판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하늘에는 커다란 독수리가 날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녀들 머리 위에서 천천히 빙빙 원을 그리며 날던 독수리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더니 바위를 확 덮쳤습니다. 곧바로 귀청을 찢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소녀들이 뛰어가 보았더니 놀랍게도 독수리가 난쟁이를 낚아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소녀들이 잘 아는 난쟁이였어요. 동정심 많은 소녀들은 얼른 난쟁이를 끌어당겼습니다. 한참 씨름을 한 후에 마침내 독수리가 난쟁이를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난쟁이는 놀란 가슴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쇠된 소리로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좀 더 조심해서 다룰 수는 없니? 얇은 우돛을 마구 잡아당겨서 너덜너덜해졌잖아. 이 둔하고 솜씨 없는 깡패들. 너희들은 바로 그런 깡패들이라니까. 난쟁이는 보석 자루를 들고 바위 밑에 있는 동굴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난쟁이에게 익숙해진 소녀들은 갈 길을 갔습니다. 도시에서 일을 마치고 소녀들은 다시 들판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난쟁이를 또 만났어요. 난쟁이는 보석을 깨끗한 곳에 쏟아붓고 있었어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누가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저녁 햇살에 보석들이 오색 찬란하게 빛났어요. 소녀들은 걸음을 멈추고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자 난쟁이가 꽥 소리를 질렀어요. 뭘 그렇게 입을 해벌리고 쳐다보고 있어? 난쟁이는 화가 나서 잿빛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난쟁이는 욕설을 계속 퍼부으려고 했는데 으르렁 큰 소리가 나면서 시커먼 곰이 숲속에서 달려나왔습니다. 난쟁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펄쩍 뛰었지만 미처 피난처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곰이 벌써 바짝 가까이 다 왔으니까요. 난쟁이는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존경하는 봄날이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 보물을 다 드릴게요. 저기 있는 저 보석들을 보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저처럼 작고 약한 놈을 잡아서 뭐하게요. 깨물어도 느낌도 없을 텐데요. 차라리 저 못된 여자애들을 잡으세요. 고기가 연할 거예요. 어린 메추라기처럼 뽀동뽀동하잖아요. 제발이지 저 애들을 드세요. 하지만 곰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앞발로 못된 난쟁이를 탁 쳤습니다. 딱 한 번 쳤는데 난쟁이는 벌써 쓰러져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들은 뛰어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곰이 등 뒤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하얀아 붉구나 무서워하지 마. 기다려. 같이 가자. 소녀들은 목소리를 알아듣고 우뚝 섰습니다. 곰은 소녀들 곁에 오자 갑자기 가죽을 훌렁 벗어던졌습니다. 그러자 곰은 온데간데 없고 빛나는 황금빛 옷을 입은 멋진 남자가 우뚝 서 있었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나는 왕자랍니다. 내 보물을 훔쳐가는 저 못된 난쟁이가 마법을 걸었어요. 그 때문에 사나운 곰으로 변해 숲속을 뛰어다녀야 했지요. 이제 난쟁이가 죽어서 마법이 풀려났습니다. 난쟁이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것이지요. 하얀이는 왕자님하고 결혼했어요. 붉은이는 왕자님의 동생하고 결혼했지요. 네 사람은 난쟁이가 동굴에 모아놓은 많은 보물을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아이들 곁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얀이와 붉은이는 장미나무 2그루를 파서 창가에 심었는데 해마다 아름다운 하얀 장미와 붉은 장미가 피어났답니다. Love, love, love. Love, love,
can't be done. Nothing you can sing that can't be sung. Nothing you can say that you can learn how to play the game. It's easy. Nothing you can make that can't be made. No one you can save that can't be saved. Nothing you can do but you can learn how to be you. It's easy.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need. Nothing you can know that isn't known. Nothing you can see that isn't shown. Nowhere you can be that isn't where you're meant to be. Easy.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need.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Yeah.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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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you need is love. 어우, 노래를 또 따라 하시는군요. 제목이었습니다. 네. 러브 액츄얼리가 그 해에 정말 사랑받았죠. 그렇죠. 지금도 많이 겨울이나 크리스마스 되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참 명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 코미디에서도 많이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흉내내는 거. 흉내내는 거. 뭐라 그러지? 그게 단어 생각 안 납니다. 그러게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네요. 네. 패러디. 맞습니다. 패러디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야기 들려드린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 좀 나눌까요? 네, 제가 읽어드린 이야기 길어가지고 내용을 다 이해하셨을까요? 그 얘기부터 해주세요. 방금 해준 얘기부터. 네. 하얀이와 붉은이, 저는 처음 제목을 들었을 때 이빨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빨이 아니고 하얀 이는 이제 하얀 장미를 의미하는 사람의 이름이었고 붉은이는 이제 붉은 장미를 의미하는 붉은 그 소녀 이름이었죠. 네. 그 이 자매인데 하얀이와 붉은이는 자매인데 아마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고 뭐 둘이 사이도 좋고 믿음도 강하고 이런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숲속에 놀러 가도 동물 친구들이
이렇게 이 두 소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주는 이런 거죠. 예전에 그 백설공주 이야기에도 백설공주가 숲속에 버려졌을 때 동물들이나 뭐 자연들이 방향을 가르쳐 준다던가 보호해 준다든가 뭐 덮어 준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절대 해치지도 않고 예, 절대 피해주고. 해치지 않는 그런 아주 착한 소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법에 걸렸던 그 곰이 등장하고 그 곰이 자신을 마법에 그 걸어놨던 못된 난쟁이. 이 난쟁이들은 소녀 붉은이와 하얀이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럭 소리를 지르고 뭐 은혜를 갚을 줄도 모르고 이러다가 결국은 곰이 된 왕자들한테 이렇게 그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 다음 그 난쟁이가 마법을 걸어서 곰이 되게 했었는데 난쟁이가 죽음으로 해서 이제 마법이 풀려나서 왕자로 변한 그 곰이 하얀이와 결혼을 하고 또 그 왕자의 동생이 붉은이와 결혼하면서 그 가난하게 살았던 엄마와도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런 이야기였네요. 네.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해피엔딩으로 뭐 기분 좋게 끝났던 그런 이야기 같으네요. 네. 네, 그렇구나. 네네. 네. 앞에서 들려드린 털복숭이 이야기는 네. 거기에서는 또 아버지가 또 화들짝이었죠. 네. 왜 딸이랑 결혼을 한다고 하나. 그러게요. 그건 또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지 참 궁금해지기도 하고 네.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지점이었네요. 네. 네. 또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 딸이 금발머리의 딸이 낸 지혜였잖아요. 그 옷 네네네. 세 가지 아버지를 세 가지. 포기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는데. 네네 빨간 뭐 빛나는 옷 네. 뭐 그런 그런 것 좀 해처럼 얘기했어요. 빛난. 해처럼 달처럼 빛나는 별처럼 거 별처럼 빛나는 해, 달, 별 네네. 네네 그런 옷이었군요. 네. 결국은 그 딸의 그 바람대로 이루어진 건가요? 근데 적극적으로 행동은 했어요. 네네. 자기가 소장하고 있었던 자기의 네. 신분을 나타낼 수도 있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금반지, 금물레, 금실패? 이걸 스프에 넣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행동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아버지로부터 도망간 거, 그리고 무도회장에 자꾸 나가서 자기를 드러낸 거, 스프를 통한 또 만남, 뭐 이런 것들이 자기가 행동을 한 거라는 점에서,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그걸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좀 소극적으로 보이긴 했죠. 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자기를 좀 알아봐 주기를 끝내는 그 털복숭이 그 망토를 푹 찢어가지고 네네. 드러내졌지만 네네네.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을까? 막 이런 생각. 그것도 뭐 성장의 과정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았던 이유가 자기를 좀 키워서 네. 그런 아무튼, 이야기였습니다. 뜻이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으네요. 그러면은 긴 이야기를 읽어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짧게 남았죠? 네네네. 그러니까 짧고 강력한 이야기를 네. 노래 하나 더 우리 들을까요? 우리 듣고 선곡을 많이 해놨는데. 그쵸? 네네네. 그럽시다. 영화 음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음악 듣고 짧은 이야기 네. 마저 들려드리는 걸로 하지요. 네. Watching every motion in my foolish
탑건의 OST Take My Breath Away. 탑건에도 어마어마한 주연 배우가 나오네요. 네. 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이 최근에 찍은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도 봤거든요. 네. 네. 7편. 네, 대단합니다. 아, 맞다. 나 그거 못 봤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네요. 우리 아, 네. 이야기. 그러면 아주 강렬한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트루대 부인. 옛날 어느 곳에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고집이 센 데다 호기심이 많아서 부모님이 무엇라고 하면 꼭 옆길로 나갔습니다. 그러니 일이 제대로 되긴 어렵지 않겠어요? 어느 날 소녀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트루대 부인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사람들 이야기로는 부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 집에는 신기한 것들이 많대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소녀의 부모님은 그 집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트루대 부인은 나쁜 여자야. 못된 짓만 저지른단다. 네가 거기 가는 날에는 우리 자식이 아니다. 그러나 소녀는 부모님의 당부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앞뒤 생각 없이 트루대 부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닫자 트루대 부인이 물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렇게 파리하니? 그거 방금 본 것이 너무 무서워서요. 소녀는 벌벌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뭘 보았길래? 층계에서 시커먼 남자를 보았어요. 그건 숫장이야. 새파란 남자도 보았어요. 그건 사냥꾼이고. 시뻘건 남자도 보았어요. 짐승을 잡는 백정이야. 트루대 부인, 전 기절초풍했어요. 창문으로 보니 부인은 보이지 않고 머리에 시뻘건 불이 붙은 악마가 있는 거예요. 어라, 마녀가 맵시 있게 단장한 모습을 보았구나? 나는 네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단다. 네가 필요해. 나에게 빛을 베풀어다오. 그러더니 트루대 부인은 소녀를 나무 토막으로 만들어 불길에 던져 넣었습니다. 나무가 활활 타오르자 부인은 그 옆에 바짝 다가앉아 불을 쪼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 참 밝기도 하다. 끝. 무섭죠? 이야기하고 그러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기 나누고 음악 들으면서 오늘 인사 나눠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저희 또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지요. 네. 네. 좋은 꿈 꾸세요. 네. Please don't say just a girl caught up in dreams and fantasies. Please see me reaching out for someone I can see. Take my hand, let's see where we wake up tomorrow. Best laid plans sometimes are just a one-night stand. I'll be damn, Cupid's demanding back his arrow. So let's get drunk on our tears and go. Tell us the reason youth is wasted on the young. It's hunting season and this lamb is on the run. We're searching for meaning, but are we all lost stars trying to lie?